재혼 부부 조사관님도 이제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분이 제출한 아이들 이야기만 봐도 슬펐어요. 근데 이 아빠 쪽에서 제출한 것까지 보면 얼마나 슬플까. 남편 측 증거 영상. 아, 보기 두렵네요. 봐야지.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뷰티샵.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받고 결국 필요한 건 내가 의지를 갖고 해내는 거야. 그러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인생 PT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긴 한데, 어쨌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 존재들, 이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시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딱 받고 깨달아. 근데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평일에는 부부가 같이, 주말에는 남편 혼자.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시 돌아와야지. 애가 5이고 남편이 또 인물이 좋으니까 보조 출연도 나가고 그러네요. 배달 일도 하고. 요즘에도 배달 일 수요가 그렇게 많나? 아내는 이제 아들들에게 쌓인 청소 스트레스를 이제 남편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애들이 행동을 잘못하는 건 다 네 탓이다. 오빠의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맞아요. 아이들도 키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니까, 지금 남편은 남성, 이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딸만 오랫동안 키워봤고, 남편하고 관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전 남편하고도 정말 짧게 행복을 맛보고, 거의 뭐 출산하고 오자마자 바로 뭐 바람 피고 폭력 쓰는 뭐 그런 남편이었다고 하잖아요. 아내의 진술대로라면. 이제 오빠의 아이들이니까 남인 나는 죽을 것 같다. 저게 스스로가 이제 타인을 자처하고 있죠. 오빠의 아이들, 저런 말이 이제 금지어제. 어쨌건 가족이잖아요. 아이들이 들게 되었을 때 저게 상처가 클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 남편이 네 딸이라고 했을 때 그 고3 딸이 들으면 그것도 상처일 거고. 물론 키우기가 워낙 힘드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해요. 근데 저거는 부부끼리니까, 둘이서 있을 때니까 한탄하는 거겠지. 근데 남편은 같이 살기로 했으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근데 저럴 거면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 키우면서 연애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이어서 그래. 합쳤으면 신중하게 내 자식이다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이고 어려운 일이야. 근데 만약 그게 힘들다면 그냥 각자 아이 키우면서 뭐 아이 학교 갔을 때 뭐 아니면 일 끝나고 뭐 아니면 그럴 때 이제 둘이 만나서 연애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고 합리적이에요. 뭐 서로 뭐 조금씩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한 번씩 뭐 같이 뭐 다 같이 여행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굳이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면서 네 자식 내 자식 나누면 안 되지. 제가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를 안 하고 아이 편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맞아요. 나는 애들 편이야. 애들이 뭐 선택했어? 당연히 애들 편이지. 애들은 지들의 선택하지 않은데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살아온 애들이니까 나는 애들 편이에요. 애들 편이야. 부모? 물론 부모도 안쓰럽지. 부모 입장에서도 이해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애들은 대놓고 편들 거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애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부모와 친자식 사이에서 가장 뭐 특징적인 부분은, 친부모는 자식을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용서해요. 자식들 나중에 키워봐. 뭐 키우시는 분들 많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키우신 분도 많고. 원래 애들은 정말 그 부모를 엄청나게 실망시키고, 또 같은 걸로 지적받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원래 다 용서하는 거지. 물론 혼내고 용서하고, 또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또 있고, 원래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내 자식이 아니게 되면 그 용서가 잘 안 돼. 용서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 그래서 의도적으로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제 아내는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하고 둘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긴 하겠지. 근데 이제 남편은 저런 것들이 입 밖으로 반복해서 뱉는 동안 아내가 계속해서 이 가족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면 다 남이다. 아내분은 확실히 좀, 그러니까 정도 많고 애쓰는 분은 맞는데 약간 즉흥적이고 철이 없는 부분이 있어.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점은 가족을 남이라고 표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소장 씨가 또 뭐 딸하고 막내 피자 한 조각 안 주는 아들들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자꾸 이 소리를 또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아들들 혼내고 엄마가 꼰지르고 아들을 혼내는 그런 구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하다 하다 마음이 삐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고 여기에서 지금 와가지고 적응하면서 사는 동안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저렇게 방 안에 있는 거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아이들은 안 삐뚤어진 게 다행 아니야? 근데 물론 그거에는 이 부모의 노력도 있어요. 저 아내분의 노력도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7년 동안 곁을 주지 않았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7년 동안 곁을 주지 않았다기에는 원래 아들은 그렇고 7년 동안 곁을 주지 않았다기에는 또 아이들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그리고 곁을 주지 않았다기에는 지금 애들 부모님이 시키면 해. 지금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 애, 사춘기 끝난 애, 사춘기 중인 애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국거리 심부름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엄마가 밖에서 집안일 하고 있으면은 방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아내는 아들 3명이 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저거는 진짜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딸만 키우다가 아들을 키워보면 되게 다르거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첫 아이가 딸이면 애들 키우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첫 아이가 둘째 아이를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도 보살펴 주거든. 이렇게 뭐 기저귀 가는 것도 막 봐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아들들은 제대로 딱 지시하거나 이렇게 이거 해 하지 않으면 협조를 잘 안 해. 그리고 그때그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협조를 시켜야 돼.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보살펴주고 기저귀도 가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옷 갈아입는 것도 뭐 이렇게 맡길 수가 있거든요. 첫째가 아들이면 안 때리면 다행이야. 야 떨어져 있어. 안 보일 땐 떨어져 있으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딸만 키워본 게다가 지금 이 아내분의 딸은 어땠겠어요. 어려서 남편이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남편과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거의 혼자 키우고 자기 부모의 도움을 뭐 받고 이랬겠지. 그러면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눈치가 빨랐을 가능성이 있죠. 눈치도 빠르고 그리고 엄마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기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엄마에게 굉장히 협조적이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눈치 빠르고 협조적인 딸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지금 사춘기에 남자아이를 셋을 딱 보니 이게 얘네가 사람처럼 보이겠냐고. 이게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진짜 아들 키우는 집에서 아들들한테 훈육도 아니고 야야 이거 해라고는 말을 딸만 키우는 집에서 그 딸들이 듣게 하잖아요. 그 딸도 울어. 그리고 딸들만 키우는 집에서 딸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말로 아들들만 키우는 집에서 지시하잖아요. 씨알도 안 맥혀. 애초에 들리질 않아. 뭐 딸들은 자 우리 이거 하자.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들은 자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들리지도 않아. 귓구녕. 그냥 아예 안 들리는 그러니까 뭔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들리질 않아. 그래서 아예 달라요. 어쨌건 그런 성향이 있는 거지. 그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애긴데 진상 소리 들어서 그런다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 차이를 몰라서. 맞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성이 다른 거지. 특성이.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애들은 맞아요. 이 아들들 3명마다 개별적으로 다 고통이 있는 애들이야. 다른 모습의 고통이 존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보모야? 아니 엄마지. 집안 청소하는 가정부야? 아내분의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다 하는 고민이긴 해요. 내가 네 방 청소해주는 가정부냐? 내가 네 용돈 주는 뭐 ATM이야? 이런 생각을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해요. 너 혹시 또 돈 달라고나 전화하고 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한 본 적 있냐? 라고 안 들어본 아들 별로 없을걸? 말문이 이제 턱 막히죠. 그럼 뭐 보육원에 보내버릴까?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아들 키우면 엄마들이 다 깡패가 돼. 아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아들들은 왜 그런 얘기를 더 듣냐면 그 평소에 살갑게 연락을 잘 안 하거든. 그나마 이제 딸들은 뭐 이렇게 뭐 일 있거나 이럴 때 시시콜콜 전화도 하고 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전화 오면 사고 났거나 돈 달라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더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이제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뭐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내분이 정이 많은데 문제는 1차원적이야. 정이 많아도 1차원적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첫 번째 아이가 사춘기에 여기에 왔지만 일단 엄마와 찢어져 있고 동생들하고 찢어져 있는 상태로 여기 와서 갑자기 처음 보는 누나 그리고 처음 보는 아줌마를 가족이라고 하고 살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애가 적응을 못했었던 거지. 그래서 동생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했던 거고.
형제가 찢어진 거, 엄마로부터 떨어진 거. 이게 지금 아내도 정이 많아가지고 뭐 그쪽 뭐 엄마랑 친구가 됐네 어쩌네 하지만 생각이 깊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해야 될 말 하면 안 될 말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뭐 할머니가 키우고 어쩌고 하지만 지금 아내는 지금 이 남편이랑 같이 뭐 이렇게 둘이서 또 아이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걱정되고 하면 아이를 생각을 했어야지. 만약 그러면. 그래서 이호 때문에 피가 말라가고 있었잖아.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데 사춘기 자식을 키우는데 피 안 말라가는 부모가 어딨나요? 피 안 말라가는 부모가 어딨어? 내가 이호 때문에 피가 말라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애들 편에 서서 얘기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어른은 애들 편에 서줘야지. 부모가 자식 편 해야지. 뭐 누가 자식 편 해줄 건데. 그래서 아들들 셋은 자기들 셋밖에 모른다. 원래 아들들이 좀 그래요. 나중에 근데 이 아내분도 알 거야. 막내가 점점 커가면서 깨달을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을 사춘기까지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거든. 원래 애들은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특히나 뭐 애기도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까 이제 우리 애기 낳으신 분들 많지만 애기들이 뭐 엄마 힘든 거 봐주나요? 그런 거 없지. 그래서 딸 1호는 그렇다 치고 걔네 셋의 5 하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는 게 이제 남편은 너무 못마땅한 거죠. 가족이 됐는데 잘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선하신 분들, 이렇게 재혼 가정에서 정말 착하고 이 재혼을 잘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남의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얘네를 사랑하는 것도 맞아. 내 남편의 아니면 내 아내의 이제 자식들이 됐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고 사랑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야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하게 돼.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내 자식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자식이 아니면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놀러 와가지고 우리 집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그리고 막 시끄럽게 해. 야,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 얘네들이 떠들어도 그리고 소파에서 막 거기서 점프를 하고 어쩌고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옆집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얘네들이 뛰어놀아도 부모가 얘네들이 뛰어노는 소리, 얘네들이 해맑음에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물론 이 부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친자식이 아닌 재혼 가정 아니면 이제 어쨌건 남의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되게 싫대. 이거는 정말 이 개인 상담 이게 공개 상담에서는 이런 걸 다루질 않아요. 왜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공개 상담을 하질 않거든. 근데 이런 분들이 개인 상담에서는 종종 있으세요. 그 주제는 뭐냐?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다는 거야. 얘네들이 저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쟤네들이 미울까? 쟤네들에게 심지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라고 돌이켜보면서 나를 멈춰주세요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스스로 멈추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또 선한 마음이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계모, 계부 이런 분들이 이게 백설공주 때문에 이게 왜곡돼서 그렇지 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 남편도 계모에게서 자랐대요. 그래서 뒤에서 막 되게 감사하는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실은 남의 자식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성하게 해가지고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어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가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제대로 된 보상이 있는 그런 헌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헌신이라는 거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이 아내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얘네가 커가지고 나몰라라 할 텐데 이런 생각 보상이 없을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왜냐면 자식을 키우면 보상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와. 몸에서 오게 돼 있어.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닌 존재를 키울 때는 그 보상이 아무래도 적지. 아내도 지금 자꾸 자기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건데 진짜 아내가 과감하게 맘먹고 아들들에게 직접 훈육해야 돼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막상 하면 돼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경제력이 또 한정돼 있고 같이 살다 보면 또 먹는 거 갖고 또 한번 또 삔또 상하면 엄청 한 맺히잖아요. 또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점 가족 간의 편가르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 근데 아내가 아들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꼰질렀어. 남편이 오자마자 직접 보지도 않고 아들들 해명도 안 듣고 가가지고 겁나 애들 깨버려. 그러면 참 집안꼴 잘 돌아가겠네요. 편이 더 확실하게 갈라지지. 애들은 완전히 섬으로 떠다니는 거지. 애들 입장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그게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아까 낮에 했던 일 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아빠한테 꼰질러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뭐야?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엄마 말만 듣고 우리를 혼내는 사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 웃겨 죽겠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훈육은 그 자리에서 해야지. 아니면 지났으면 너네들 아까 왜 그랬냐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지. 너는 앞으로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차라리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조금 다독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내의 불만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스킨십이 적다도 있었어.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는 게 차라리 그래도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가족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 얘기했는데, 근데 아내는 이제 그건 남편 생각이고, 사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같이 했으면 가족이지. 법적으로 지금 가족으로 묶였지. 그렇게 따지면 본인은 남편이랑 가족 아니잖아요. 뭐 두 사람은 뭐 같이 태어났나? 재혼을 했으면 가족이지. 재혼을 안 했어야 가족이 아닌 거지. 여기서 이호, 여기 고1 남자애가 밥그릇 몇 개 꺼내야 돼? 이게 남자애들은 원래 이런 거 그래 센스 없거든요. 이거 여기 만약 22 영수님이 있었어도 밥그릇 몇 개 꺼내야 돼 물어볼 수 있어요. 48세의 남자도 밥그릇 몇 개 꺼내야 돼? 우리 집 몇 명이지? 물어볼 수 있어. 근데 하다못해 지금 여기 열 몇 살짜리 애가 물어보는 것 같고 뭘 그렇게까지 또 문제를 삼아. 그냥 말해주면 되지 뭐. 7개 맞지? 근데 여기서 아내는 지금 이 아들은 알면서 우리 딸 안 챙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벌써 지금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너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 몰라? 이렇게 지금, 왜냐면 쟤는 우리 딸을 이제 선을 그으네. 쟤는 우리 가족이 아니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저 아이가 사춘기 때 이 집에 혼자 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른이라면 좀 덮고 이해하고, 그래 그때 네가 엄마를 떠나서 동생들은 엄마 품에 여전히 있는데 너 혼자만 이 집에 있는 그 사실이 괴로웠겠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형제가 떨어지고 엄마 품에서 떨어진 그 아이의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겠지. 이제 참 이렇게 바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커준 게 너무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친자식이면 용서가 돼. 근데 남의 자식이면 용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답답한 거야, 지금. 이것도 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일부러 피자도 지네끼리 먹었다. 그리고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막내랑 누나 거는 엄마가 풀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엄마랑 막내랑 누나 거까지도 자기가 푸는데 너는 아들들 거는 풀어라고. 또 이렇게 하면은 3형제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아니, 그렇게 지금 아내 말대로 그렇게 막 뭐 사람도 아니다 막 그럴 정도의 애면 여기 나와서 그릇 안 꺼내요. 요즘 고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 많은데 여기 와서 아빠가 여기서 요리하고 여기서 밥을 풉니까? 동생들 무슨 밥을 퍼주겠어. 이 정도면 잘 컸어요. 그리고 딸도 이제 와서 일어나잖아. 챙기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챙기긴 해야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딱 선이 딱 그어진 느낌이죠. 자리 배치는 아들들끼리. 근데 아들들이 새엄마 눈치를 많이 보죠. 당연히 보겠지. 그리고 뭐 밖에서 외식을 할 때도 옆으로 가서 앉으라고 하고. 그래서 아들들은 남편하고, 이 아내는 이렇게 첫째 딸하고 딱 그 막내랑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어색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막내한테 고기 먹어보자 뭐 하면서 막내 챙겨주고. 근데 뭐 아들들한테는 전혀 말을 건네지 않아. 근데 이제 자기 딸하고 이 자식한테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집에서 엄마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아빠도 엄마 눈치를 보는데 자식들이 엄마 눈치 봐서 엄마가 밖에 거실에 있으면 밖에 안 나와. 엄마가 이렇게 출근했을 때나 거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뭐 그 엄마가 자기 뭐 막내랑 이렇게 막 웃고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힐끗힐끗 쳐다보는 정도로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노력을 했지만 애들이 밀어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애들이 그렇게 밀어내고 그런 애들 아니에요.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야. 물론 이들의 친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때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는 참 힘들었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거를 어쨌건 어떤 일이 있었든 잊고 새로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아내 측 주장, 새아들이 먼저 남처럼 대했다는데, 아니 그러면 새아들이 지금 친엄마도 있었는데 갑자기 새엄마한테 아유 새엄마네? 아유 언제 바뀌었대요? 아유 엄마 오늘부터 엄마? 바로 그렇게 해? 아니면 바로 한 달 만에 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엄마가 친엄마랑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친엄마랑 감격에 상봉하고 했는데 친엄마가 눈앞에 있고 친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를 안아주는데 그런 일도 겪었는데 갑자기 또 새엄마를 또 갑자기 그러면 친엄마처럼 돼? 친엄마가 지금 울면서 우리 안아줬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갑자기 새엄마 아 우리 엄마 친엄마 세상 떠났으니까 새엄마 아유 자리가 비었네요? 아 그러면 자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그럼 바로 그러면 바로 친엄마 되는 거야? 친엄마처럼? 아니 애들한테 당연히 애들은 남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고 버텨가면서 아이들에게과 관계를 맺는 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재혼했어? 새 아들들이 내성적인 편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래 사춘기면 뭐 친엄마도 지금 힘들어하는 게 원래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애들을 많이 혼냈는데 아내가 같이 훈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새아들에게 천사여야만 된다라고 아내가 말했대. 근데 이게 문제야. 천사일 수도 없고 스스로 더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애들을 훈육할 때 훈육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새엄마이기 때문에 훈육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새엄마이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역효과가 나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다 오냐 오냐고 선물만 주고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건 새엄마가 훈육을 해서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진짜 삐뚤어지는 건 뭐냐면요. 새엄마가 훈육 안 하고 그 옆에선 지켜보고 있다가 아빠가 오자마자 꼰질러서 아빠가 애들을 겁나 깨버리면 그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회차에서의 패널들은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있어. 무슨 훈육이 역효과겠어요. 여러분들이 애들이라고 생각해봐. 어쨌건 새엄마가 합리적으로 야 내가 니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고 내가 믿어져. 근데 너네 이건 해야지. 너네 이렇게는 살아야지. 그때 대들어. 그래도 새엄마가 참고 아빠한테 이르진 않았어. 그러면 처음엔 내가 개겨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 그래도 새엄마가 내 편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지고 하지. 근데 새엄마가 앞에선 하나도 안 웃네. 훈육을 안 해. 천사야. 근데 아빠 오면 아빠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아빠가 새엄마 말만 듣고 와가지고 존나 패 애들을. 그러면은 그게 역효과지.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뭘 삐뚤어진다 저기 남편한테 가서 새엄마가 혼내지 말고 아빠가 혼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개념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훈육은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문제지 훈육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훈육은 안 하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뭐라고 하면 애들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 다 같이 어쨌건 지적을 받더라도 훈육을 받을 수 있지. 훈육을 받아야지. 근데 혼내기가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들 수 있지. 특히나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는 뭐 이미 클 대로 큰 것 같고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씨 진짜 짜증나시 이러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방에서 인상한 냄새라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들들이 전혀 한 번도 안 들었을까? 나는 이거 아들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첫째가 말을 안 듣고 그때 너무 과하게 반항하고 그랬을 때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내는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뭐 엄청 받고 있겠죠. 그래서 아내는 여기서 이제 혼잣말로만 욕하는 게 아니라 식사 마치고 주방에 남는데 딸을 데리고 욕을 하는 거야. 딸이 옆에 있을 때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벌써 이 비판적인 비난들 그런 얘기들을 또 쏟아내는 거지. 아니 김 안 먹을 거면 까지 말지 이게 뭐야. 아 이거 안 먹을 거면 까지 말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예 구도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딸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괴롭히는 나쁜 삼총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엄마에게 이 딸은 그냥 딸이 아니라 남편이자 친구이자 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준 딸이야. 그런 딸 입장에서는 이 엄마의 이런 하소연을 들으면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 딸은 또 성인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올 거야. 얘네들이 진짜 악마처럼 느껴질 거라고. 그래서 예전엔 친했어도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돈이 썩어 낮아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또 스트레스 올라온다. 스트레스 올라온다 이러면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딸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딸도 힘들어. 그러면 근데 이제 엄마 잘못이 아니라 쟤네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쟤네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뭐 양말 가지고도 뭐 그렇고 열받는다. 뭐 계속해서 막 열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도 어린 막내한테까지도 그 삼총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삼총사 애들은 방 밖에 나오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침대 사이에 치킨을 쑤셔 넣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네. 그래서 막 진짜 죽일 뻔 이러면서 친구가 아니에요 딸은. 말 조심해야 돼. 그래도 어쨌건 재혼으로 합쳐진 가정이면 그래도 같이 화합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방 바로 앞에서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뭐 애들은 어떻게든 저런 말을 안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귀 닫고 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애들 할머니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럴 거면 왜 재혼을 해가지고 참 그리고 재혼해가지고 또 그쪽 친엄마랑은 또 왜 또 술친구가 됐으며 그리고 둘째랑 잘 지낼 생각 안 하고 셋째를 또 데려오고 셋째는 내 형과 새엄마의 요구로 인해서 친엄마를 버리고 오는 바람에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살게 했잖아요. 셋째를 데리고 오라는 거는 물론 둘째가 한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빠는 반대했지만 이 엄마가 찬성했잖아요.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아내가 실은 셋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셋째는 이 아줌마 때문에 그쪽 집에서 내 친엄마를 버리고 오는 바람에 친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죄책감이 엄청나게 클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기회를 안 챙겼다고 새엄마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거든. 근데 그거를 몰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을 죄책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남자 삼총사 중에 둘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어땠겠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었으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까? 그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엄마 기를 안 챙겨준 그거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안에 죄책감이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첫째 아이는 나만 왜 엄마에게서 버려져야 되지. 둘째 아이는 내가 엄마 곁을 지켰다면 엄마는 떠나지 않았을 텐데. 셋째 아이는 엄마는 나라도 내가 있었음에도 세상을 떠났네. 형들이 떠나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라는 이 세 아이가 다 다른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전혀 몰라. 당연 이 애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처의 모습이 다 달라.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새겨져 있을 상처가 다 다른 게 나는 보이거든. 그게 너무 안쓰러워. 왜냐면 애들은 선택하지 않았거든. 아니 자기 선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한 어른들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애들 편 들어야지. 당연히 애들 편 드는 거지. 애들이 지금 자기가 의도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아니면 의도해가지고 형제가 합쳐졌나? 의도해가지고 형제랑 찢어졌나? 내가 의도해가지고 형 때문에 엄마 품을 버렸나? 내가 의도해가지고 형들 다 떠났나? 그런 일들 다 한 명 한 명 다 다른 고통을 겪은 애들한테 지금 근데 이 아내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근데 물론 그래 애 셋 키우는 거 힘들죠. 하나만 왔어도 힘든데 이렇게 셋을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7년간 자기 어떤 피해의식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아이들 각 개개인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착한 엄마 코스프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삼형제가 성인 돼서 돌아서면 남이잖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어른으로서 법적 책임만 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이런 자신이 싫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인터뷰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마운 존재. 그렇게 뭐 키워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줘서 지금보다 더 해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이 감동의 눈물일까요? 참회의 눈물일까요? 근데 이제 이혼은 그리고 자기가 사춘기 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이제 벌써 이제 그때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됐군요. 고1인데. 근데 그때는 동생들에게서 떨어지고 동생들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롭겠지. 우리가 뭐 캐치미 이프 유 캔이나 그런 영화들만 봐도 내가 혼자여도 엄마 아빠가 갈라서는 그 상황 자체로도 애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는데 거기서 나만 형제들 사이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내가 단지 형이라는 이유로 그런다는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부모끼리 38선 가르듯이 얘는 내가 데려갈게. 얘네들은 네가 키워가고 형제를 갈라버린 거잖아. 그때 애가 정서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자전거를 사줬는데 충분히 좋은 걸 사주셨는데 화내서 죄송하다. 그래서 엄마랑 더 친해요? 아빠랑 더 친해요? 엄마랑 더 친하대. 뭐 아들들의 친한 방식이죠.
뭐 저기서 별말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안 친한 게 아니지. 그래서 고깃집에서 엄마랑 누나 얘기하는 거 계속 쳐다보던데 무슨 얘기 하나 궁금했어요. 제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나. 누나가 무서운데 친해지고 싶어요? 누나가 무서운 이유는 누나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에게 상당히 선을 긋고 그렇게 돼 있겠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이호도 누나랑 어렸을 때는 잘 어울려 다녔는데 같이 게임도 하고 취미로 떠드는 거 놀러 가고 싶어요. 같이 예전에는 누나한테 첫째 딸한테 하소연 안 할 때는 애들끼리는 잘 어울렸어. 근데 부모가 얘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틈이 생겨버리는 거야. 여기서 뭐 누나랑 놀러 가고 싶고 어렸을 땐 이때는 많이도 놀러 가고 했었네요. 예전엔 사이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이가 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쁘고 또 막내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좀 쉽진 않았겠죠. 딸하고 이야기하는 걸 아이들이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 근데 하나 더 남아있는 여기 맞다 영상이 하나 더 있지. 진짜 황당한 영상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을 부수러 또 하나가 더 와요. 아내가 이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하러 나가는 건데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이제 오랜만에 만난다고 하는 아내 말. 근데 남편은 또 나가네? 한번 꾸미고 나가면 제대로 놀고 오는데 자주 나간다. 이게 나 혼자 나간 건 8월 이후로 처음이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지. 그건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나이트 가서 그냥 부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나이트에서 부킹하면 별로 돈이 안 드나? 남편 게임에서 현질 30만 원 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할 때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현질한다고 뭐라고 했는 사람이 저기서 나이트에서 가깝고 부킹을 하고 있으니까 술도 엄청 빨리 드시네. 아내분이 자궁암, 갑상선암 병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약까지 먹는 그런 상황인데 술을 마셨고 잠깐 뭐 아내는 30분 만에 3병. 야 진짜 친구들도 다들 잘 드시네요. 그래서 술은 진짜 유일한 탈출구이며 삶이며 희망이며 제 전부입니다. 저거를 막 인생의 전부니 뭐니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게 너무 애 같다고 해야 될까? 이게 막 꼭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결국 그냥 니코틴 중독돼가지고 지가 못 끊고 그 담배 회사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그게 멋있다고 착각하면서 돈 쓰고 몸 망가지는 거를 멋있는 줄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호식품이니까 이해는 해요. 필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멋있다 아니면 그게 뭐 내 전부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술을 최고 많이 먹었을 땐 일주일에 6, 7번. 야 근데 막내가 지금 꽤 어린 걸로 봤는데 전에는 일주일에 5번 넘게 먹고 한 번 하면 서너 병. 저는 술이 한 줄기 스트레스 푸는 희망인데 조금은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날 또 우연에 이게 참 공교롭게도 아이가 아파. 아이가 또 열이 나 막내가. 형들이랑 뭐 게임도 하고 또 이 형들이 착해. 이 막내랑 게임도 하고 놀아주고 같이. 원래 저 정도 형들이면은 이렇게 부모님 없을 때 이렇게 막내 괴롭히고 놀지.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착해 형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막내는 아프니까 이제 엄마만 찾아. 그렇게 나이트에 가십니다. 나이트를 꼭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게 보면 의외로 나이트에 오시는 유부녀 유부남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에요.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유부녀였어요. 관계를 계속 해야 될까요? 관계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여기서도 이 아내분도 물론 여기서 대머리 아저씨랑 부킹했다 어쩌다 하지만 만약 거기 있던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가 아니고 지금 남편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아내도 오늘 하루 일탈하는 거지. 그랬다가 뭐 굳이 애 있다 결혼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있긴 한데 하면서 거의 안 만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얘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같은 상황이 만약 저기에서 진짜 뭐 차은우 같은 남자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술 먹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시각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아니면 나이트 가서 부킹을 안 하지. 애초에 나이트도 안 가고. 그렇게 뭐 애가 근데 막내 열이 40도까지 올랐어. 근데 애가 막 엄마를 찾아. 뭐 보는데 안쓰럽더라고. 엄마는 지금 춤추느라고 열이 오르고 아이는 아파서 열이 오르고 아주 모자지간에 싱크로율이 높군요. 근데 전화를 못 받죠.
남편은 애를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첫애랑 같이 응급실. 여기서 웨이터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뭐 부킹 한번 하자고. 근데 상대방이 어디 있나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뭐 부킹 다니느라 바쁜 그런 아내. 그래서 방에 들어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방이 아니라 테이블이었나 보죠. 그러면 테이블석에서 부킹을 했대요. 갔는데 아저씨가 앉아 있길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대. 아이고 이제 안 가야 되겠어요 이러는데 사람이 개념과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충동적인 사고방식, 즉흥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은 이런 환경을 아예 멀리해야 돼. 근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데 저런 환경을 멀리하지도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하지. 근데 제대로 부킹하고 혼나면 더 그러곤 한데 옆에 한 5초 정도 앉아 있었대. 뭐 이런 걸 뭐 50보 100보라고 하죠.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어쨌건 도망간 건 다 도망간 거니까. 이거는 그 아저씨, 지금 여기 아내분이 말하는 그 표현대로 그 아저씨의 상태에 대한 결과지 부킹을 했냐 안 했냐의 결과는 아니니까. 이렇게 부킹 가지고 혼날까였으면 한 번 더 하고 올 걸. 그렇게 아이는 해열 주사를 맞고 안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애가 또 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은 이제 왜 너 이동하는데 연락을 안 했냐. 어? 근데 아내는 그 와중에 이제 1시간만 더 있다 가겠다고. 지금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니 애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냐고. 그 아들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실은 그 자식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꼭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얘가 왜 그럴까? 얘 인생을 내가 얘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이래서 이랬겠구나. 둘째가 왜 엄마 기일 갖고 나한테 지랄을 했을까? 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떠나와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었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답을 내리는 이게 공부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공부예요. 근데 그런 공부는 한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냥 무작정 참았다가 무작정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니 이게 애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 응?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하세요. 책 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마음을 터놓고 이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너네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이 아이들도 관찰해가지고 얘네가 어디에서 지금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깨달으려고 해야지. 이런 공부는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은 뭐 그냥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아내는 알아서 하라는 말이 짜증나. 뭘 알아서 할까? 지금 여기에서 또 막 부킹하고 또 춤추고 이러니까 또 화려한 자신 돌아온 것 같단 말이에요. 화려한 조명이 자기를 감싸니까.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원래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또 넓어지는 거지. 그런 공부는 인생 PT에 있습니다. 빨리 오든가 더 있다 오든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아니 나이트 간 사람이 지금 애가 아픈데 1시간 더 놀겠다는 말을 했는데 저 정도 말 돌아오면 굉장히 양반이죠. 애가 아픈데 남편은 이게 마치 사회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약간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물론 여기서는 이제 부킹이 들어가니까. 부킹이 들어가니까 이제 더 문제인데 다 안 되지. 부킹을 하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좀 더 세게 나온 거야 아내는. 근데 이 남편은 아내가 뭐 부킹을 해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뭐 반성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아내가 막 저렇게 화를 내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내는 오히려 지금 세게 나가지. 왜냐면 나이트에서 지금 부킹한 게 살짝 오히려 캥기니까 캥길 땐 세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는 아픈데 나이트에 있으면 솔직히 보통의 저거는 남녀를 떠나서 바로 쌍욕 박으면서 미쳤냐라고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남편은 정말 아주 보살이군요. 막내 열 안 떨어져서 응급실 다녀왔어. 아니 그 나이트에서 노셨던 옷은 갈아입고 아이를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렇잖아. 애가 열이 났었는데 거기 술과 담배 그리고 여러 웨이터들의 손을 잡고 부킹까지 했던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지금 열 났던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막상 또 보니까 걱정되나 보죠? 막내 괜찮아? 그래서 아이가 응급실을 다녀올 정도로 아픈 줄은 몰랐다. 뭐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아이 상태 확인하고 집안을 살피고 뭐 그러더니 집구석 진짜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뭐 지금까지 뭐 했는데 애 데리고 응급실 갔다 온 사람한테 지금까지 뭐 했냐. 내가 나간 5시간 동안 뭐 했냐고. 막내 봤지. 아니 애를 봐본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아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스가 없어요. 이게 생각이 입체적이지가 못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면 감동. 아이들도 아 엄마 뭐 항상 우리를 위해줘요. 감동 막 눈물 막 흘려. 눈앞에서 아이가 있으면 아파서 안아줘. 눈앞에서 애들이 또 딴짓하면은 그냥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운해. 완전 1차원적이거든. 지금 눈앞에 방안이 어질러져 있어? 너희가 안 추웠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쇠빠지게 치우고 나갔더니 집이 왜 더 더러워져 있어. 아예 애들 있는 집인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야 와가지고. 근데 본인이 미안하니까 더 화내는 거야 실은. 애가 아프니까 화가 나거든. 근데 애가 아프면 원래 화가 나요. 그 화가 남편한테 그냥 괜히 향하는 거야 지금. 또 초토화를 해나? 허리가 아파서 복대하고 부킹 갔다 왔어. 근데 여기서 뭐 오빠가 화내기 전에 제가 먼저 막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참 큰일이다 이것도. 음. 근데 또 저런 분들은 또 이런 남편을 만나더라고. 근데 뭐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힘들었지만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이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은 아내한테 그냥 미안했대. 대단하죠. 이게 참 이혼수능 캠프를 보면 야 이렇게 또 조합이 되는구나.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그냥 집중하는 거지. 내가 공감을 못 해줘서 다른 데서 찾나? 이게 자기 탓하는 거를 너무 버릇으로 둬서 그래. 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의 사랑꾼으로 유명하시죠? 지금 나이트간 안 해보고 웃는 거야라고. 여기 이거 이해 안 돼 지금. 부킹한 거 알았으면 안 울었대. 아이 나이트는 갔지만 부킹은 안 했어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클럽에 갔지만 춤만 즐겼어요. 음악만 즐겼어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음악 즐길 거면 헤드폰을 사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아내는 아들들한테 착하게만 하니까 난 답답한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남편 방식이 맞아요. 남편 방식이 맞고 남편은 조금 이렇게 자상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아들들하고 시간을 늘리고 아들들과 지금 첫째 딸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 진짜 사소한 거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또 먹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으니까 참 부모의 딜레마가 있어. 남편이 혼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특히나 이 집은. 이 집의 남편이 일소 아들들을 혼내는 사람, 절대 권력자, 그러면서 또 아내 말에 조종당하는 사람, 이러면은 이 집은 말 그대로 반쪽으로 갈라서. 근데 남편은 지금 내 잘못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저런 남편이라 지금 아내가 북행 가도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기는 해요. 지금 남편이 변해야 될 건 아이들의 훈육이 아닌데 아내는 나는 안 불쌍하나 그 아들들이 불쌍한 정도랑 비교가 되진 않죠.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10대에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 보지 않았잖아. 그런 거랑 어떻게 본인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 본인이 20살에 애 낳은 것도 본인 선택이었고 본인 남편도 본인 선택이었잖아요. 본인 전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본인 선택이었잖아. 본인 선택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애들은 자기 선택이 아님에도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 본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삶의 결과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거는 안 되지. 근데 이제 남편은 어쨌건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내도 어쨌건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 우리 아들 셋한테는 엄마가 없으니까 불쌍하잖아. 남편이 너무 아들 셋만 감싸고 도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큰딸이랑 막내만 감싸게 되고 여기서 근데 이게 아내가 확실히 문제가 좀 있다고 느끼는 게 남편이 막내가 좀 빨리 자는 버릇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 막내는 지금 한창 클 때니까 빨리 자는 버릇을 들이면 좋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기엔 아들들은 하면서 야, 네 아들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막내에게 훈육도 안 돼 버려. 지금 아내는 막내를 훈육하는 남편은 막내를 괴롭힌다라고 해.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야. 큰딸도 일찍 자야 되는 거 맞았고 내버려둬라 큰딸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뭐 여튼 그렇고 여기서 지금 편을 갈라져 버렸어. 막내를 일찍 재워야 되는 건 맞지. 근데 편이 갈라져 버렸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아들들 오냐오냐는 거 생각해라 어쩐다. 근데 이제 막내는 지금 커야 되니까 일찍 재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아들들 얘기를 꺼내면서 네 아들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지금 아내였어요. 아내가 확실히 아들들에 대해서 편가르기와 피해의식이 있어. 좀 저 부분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재혼 부부 내용을 봤고요. 이 남편도 그 새어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상담사님께서 아이들이 지금 섬에 갇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 때문에 이혼하고까지 생각하고 이 캠프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셔도 돼요.
아들들 셋이 누나 안 챙긴다고 이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게다가 이 아들들 어릴 때부터 본인 밑에서 컸으니까 말 안 듣는 건 다 엄마 탓이다. 아들들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나의 말 안 듣니? 일부러 날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러나 애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는 누나나 막내에겐 친절하고 우리에겐 한없이 배타적인가? 근데 여기서 엄마는 아니에요. 애들이 배타적인 거예요. 오히려 막내랑 큰딸 때려잡고 아들들한테는 천사다 나는. 아니지. 훈육도 정인데. 핵심적인 순간에는 본인 누나랑 그러면 챙긴다. 네가 다 계급을 나누지 않았냐. 가족 모두가 엄마 눈치를 본다. 아내가 부킹을 하고 와도 티를 못 내고 평생 견디고 살아온 남편이죠. 뒤에서 이 상담 봐도 좀 안쓰러워. 솔루션만 한번 보면 아내에게 드리는 소리는 아이들하고 가사 분담 나눠라. 그러니까 자식들이면 시킬 거를 시키고 혼낼 거 혼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접어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엄마는 여왕처럼 그냥 지내고 아이들과 가사 분담을 정하고 그러면 이제 2호를 시켜서 2호를 통해서 나머지 아이들 둘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생기니까 2호를 차관으로 써라. 그러면 이 차관으로라는 표현이 2호랑 가까워지라는 얘기죠. 2호에게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져서 3, 4호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엄마랑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2호가 엄마 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1호도 애들에게 마음을 다시 열 거예요. 그리고 2호에게 누나를 챙기라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고, 가족을 둘러싼 죽음 공포와 유기불안. 죽음 공포, 유기불안. 첫째는 이 집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오면서 유기됐지. 엄마가 나타났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번 더 유기됐지. 둘째는 이 집으로 형이 분리됐다가 자기만 다시 또 유기됐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또 유기됐고, 막내는 형이 하나씩 처음에 아빠 없어지고 형 없어지고 그 다음 형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엄마 없어지고 마지막 결국 혼자 남아가지고 갑자기 낯선 곳으로 던져졌지. 아이들은 심각하죠. 심각하다고 수밖에 없지. 이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 애들이 되겠어. 아이들이 버려질까봐 쩔쩔매요. 이 선생님은 아는 거야. 상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겪고 있을 이 상처가 이 상담 선생님도 보이는 거야. 아니 나도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 단편적인 콘텐츠를 보고도 보이는데 상담 선생님은 지금 저기서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얼마나 더 많이 보이겠어요.